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 스캔들의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그림이 나왔을 19세기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마네의 그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가인 에두아르 마네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전시하고 난 후 당대 비평계에 커다란 비난과 혹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관객들이 작품에 돌을 던지거나 지팡이를 휘둘러대서 경비원이 지켜야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당대 최대의 스캔들, 올랭피아와 풀밭 위의 점심 식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올랭피아는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작품으로 이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재미난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신성한 비너스를 주인공으로 한 우르비노의 비너스와는 달리 올랭피아의 주인공은 당시 파리에서 가장 유명했던 매춘부 빅토린 외랑이었다는 점입니다. 머리에 난초장신구는 비너스가 손에 들고 있는 장미와 비교가 되는데요. 난초장신구는 당시 매춘부들이 즐겨하던 액세서리라고 합니다. 반면 장미는 정절 혹은 비너스를 상징합니다. 발끝에 있는 동물도 올랭피아에서는 고양이,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는 강아지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꼬리를 높게 치켜 세우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은 성적으로 흥분된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신혼집의 장식용 그림으로 그려졌던 우르비노의 비너스의 강아지는 결혼 후 부부의 충절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당시 누드화는 파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주로 신화 속 여신이나 나체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한 수동적인 여성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 여성의 몸은 완벽한 미의 상징으로 여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랭피아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층의 매춘부를 심지어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관객을 똑바로 쳐다보는 모습에 평론가들은 경노했죠. 마네의 화제의 작품은 올랭피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풀밭 위의 점심 식사 또한 파리 부르주아들의 은밀한 현실을 잘 반영해서 당시 기득권층을 불편하게 했는데요. 매춘부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림이죠. 여성은 관객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하위 계층이라고 느껴졌던 여성이 감히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자신을 꿰뚫어 본다는 자체가 상위 계층 사람들에겐 언짢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평론가들은 뒤에 목욕하는 여자와 배의 크기를 비교하며 원근법이 안 맞는다, 명암이 틀렸다 등등 마네의 그림을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마네는 인상주의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현재 자신의 안 좋은 평가와 현실에 머무르고 계신다면 마네를 기억해 주세요. 자신의 정도를 묵묵히 간다면 훗날 사람들의 평가는 180도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아트 스캔들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마주투 74434의 이서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인지하고 지도에 그린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아시나요? 또한 동양과 서양 중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까지의 세계 지도를 먼저 그린 쪽은 어느 쪽일까요? 오늘은 한국사 관련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세계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조선시대의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름이 너무 길어서 어려우시죠? 풀이를 해보자면 혼일은 세계, 강리는 영토, 역대는 여러 대를 거친다, 국도는 나라와 도시라는 뜻을 가진 지도란 뜻입니다. 즉, 역대 국가와 도시를 그린 세계 지도란 의미죠. 그럼 이 지도는 언제, 그리고 무슨 이유로 태어났을까요? 때는 조선 건국 초기, 조선이 세워진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을 시기였습니다. 모든 정권이 그렇듯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으면 그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이 필요했죠. 다른 나라로부터 조선이란 왕조의 인정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아라비아 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지도와 지리지 편찬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지도 제작은 국가적인 큰 사업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 아라비아 반도, 유럽, 아프리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만 머물렀던 조선 학자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와 유럽의 모습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조선의 학자들이 중국, 먼나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지도 중 가장 정확한 지도를 참조하여 제작했습니다. 이 노고의 결과물로 당시 모든 지도를 집대성한 세계 최고의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면 서양인들도 경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48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발견한 시기보다 무려 86년이나 앞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하라 사막과 이집트 나일강까지 표시가 됐다는 점은 정말 놀라운데요. 아프리카의 모습이 온전하게 기록된 유럽의 지도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탄생한 지 딱 100년 뒤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반도의 크기가 중국과 견줄 만큼 큰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는 문명국이라는 주체의식과 문화적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이자 동서양을 막론한 가장 훌륭한 세계지도라고 평가되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제는 석굴암과 더불어 미국 세계사 교과서에 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원본은 사라졌고 유사본이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오랫동안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